안녕하세요. 오늘은 밀가루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밀가루 대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밀가루는 다양한 음식에서 사용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밀가루가 주로 탄수화물 92%와 단백질 8%로 구성되어 있어 고탄수화물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로 인해 밀가루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소비로 인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는 체내에서 에너지로 빠르게 대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높은 당 지수를 가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공복감이 빨리 찾아와 과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 유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높아져 췌장이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밀가루는 당지수가 높지는 않지만 밀가루로 만들어진 가공식품 중 일부는 당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나 비만 또는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밀가루 섭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당지수가 낮아 체내에서 천천히 에너지로 대사되어 지방 저장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간 위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당지수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며 동시에 지방을 간에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로 인해 지방간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글루텐 불내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글루텐은 밀과 같은 곡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루텐 불내증은 소화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증상으로 설사, 복통, 변비,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가루를 소비하면 글루텐이 장내 세균에 의해 에소르핀이라는 성분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 성분은 밀가루 음식을 더 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면 장애 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가루는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어 피로감을 유발하고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가루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로와 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절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밀가루를 섭취하면 체내 산성도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골격이 약해지며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우울증 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가루는 초기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긴 기간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츠하이머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소비하면 인슐린분해 효소가 인슐린을 우선적으로 세척하게 만들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회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밀가루의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적당한 섭취가 중요하며 지속적인 밀가루 과다 섭취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밀가루와 안 맞는 체질을 가진 분들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소개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밀가루를 그만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절염이 있는 경우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염증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손이나 무릎과 같은 관절 부위의 붓기와 통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질환과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 밀가루의 글루텐은 혈관과 신경계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 반응을 통해 혈관이 확장되고 피부 트러블인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등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적인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밀가루 음식을 섭취한 후에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편두통이 발생한다면 신체가 밀가루에 반응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밀가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속쓰림이나 배에 가스가 쌓이며 변비가 빈번한 경우 이러한 증상은 글루텐 불내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속쓰림뿐만 아니라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와 변비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근육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만성적인 근육통이 있을 때 밀가루를 섭취를 줄이면 통증이 크게 완화될 수 있으므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식습관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밀가루를 피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식이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밀가루 음식을 먹은 후 피로감이나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밀가루를 소화하기 어렵게 생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밀가루 대신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불안감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불안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최근에 우울증이나 불안함을 자주 느끼며 감정의 기복이 크다면 이러한 증상과 글루텐 불내증 간의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밀가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밀가루 소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건선, 궤양성 대장염, 피부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는 분들은 밀가루를 섭취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9번째로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전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불임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도 밀가루 섭취와 글루텐 불내증과의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밀가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밀가루를 자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식이 습관을 고려해 의사나 영양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밀가루를 포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쌀가루를 고려해 보세요. 쌀가루는 쌀을 빻아 만든 가루로 백미와 현미 가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미 가루는 약간의 견과류 맛과 씹히는 식감을 제공하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쌀가루는 밀가루 음식보다 입자가 곱지만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으며 더욱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쌀가루는 액체를 흡수하기 어려워 식감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량의 밀가루를 섞어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쌀가루를 이용하면 쌀과자, 떡, 빵, 쌀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밀가루를 고려해 보세요. 메밀가루는 메밀고추로 만든 가루로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메밀은 다른 곡류보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리신과 트립토판의 함유량도 높습니다. 또한 다량의 섬유소와 루틴을 함유하고 있어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강화하고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밀을 이용해 부침개를 만들거나 메밀국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아리콩을 고려해 보세요. 병아리콩은 중동 지역에서 재배되어 이집트 콩이라고도 불리며 불규칙한 구형의 노란색이 도는 갈색콩입니다. 색이 짙을수록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고소한 맛을 내며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체 식재료를 활용하면 밀가루를 대신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밀가루를 먹고 싶을 때는 적절히 조절하여 다양한 식재료와 함께 다양한 맛을 즐기세요. 첫 번째로 귀리를 고려해 보세요. 귀리는 곡물의 한 종류로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섬유질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 혈당 조절, 변비 완화, 숙면 증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귀리는 주로 밥에 섞어 먹거나 오트밀의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가루로 만든 것으로 입자가 거칠고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오트밀 가루는 우유에 넣어 시리얼처럼 먹을 수 있으며 쿠키나 빵의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피오카를 고려해 보세요. 타피오카 가루는 가사바 뿌리에서 추출됩니다. 타피오카에는 칼슘, 비타민C,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 피로해소, 빈혈 예방 등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단미량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물에 오랜 시간 담가서 삶거나 튀겨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피오카는 버블티에 사용되기도 하며 다른 식품의 점성을 높이는 보조 재료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타피오카 가루는 밀가루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면 다채로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